갑시다. 네? 테스트 일단 풀이 1번 하나 하고 고쟁이 가져왔어? 왜 가져와요? 아 놀래라. 놀래라. 아, 깜짝이야. 왜 가져와요? 라는 줄. 닥쳐. 야, 뭐 이거 그래. 결론은 아니까 과정은 생략할게. 일단 도입부만. 결국 고차 방정식이다, 그지? 고차 방정식에서 큰 근, 작은 근을 물어본다는 말은 실근을 물어본다. 근을 구하세요잖아. 그치? 거기다 겹쳐놔. 그냥 근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이게 그냥 이게 내 근의 곱을 구하세요. 준서야. 답 얼마야? 부호 반대 그대로 반대 그대로. 얘를 부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실근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 그럼 일단 근을 찾아야지. 큰 근 작은 근을 더하든 빼든 물어봤어.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지. 실근 중이라는 말을 안 해도. 맞죠? 맞죠? 그럼 뭐야? 당연히 근을 찾아야지. 고차 방정식에서 근을 찾으세요.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고 어떤 인수분해야? 보기차식이다. 그치? 보기차식인데 치환하면 돼 안 돼? 계속 안 맞아. 인수분해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뭐야? 적당히 변형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계속 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4. 됐죠? 합쳐 쓰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로 가자? 부등식으로 갈 건데 민서야,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했던 영상 중에 끝부분에 있는 일부 몇 개, 그거 너 영상 내가 링크 보내주고 시간 얘기해 줄게. 이따가 그거는 꼭 한번 들어봐. 뒷부분만 조금 들으면 돼.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네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가는 사람들 그거 잘 공부해야 된다. 공통근,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뭐? 정수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야. 민서 알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뒤에 끝에 한 2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10분? 아니 10분 아니고 한 20분? 30분? 책을 왜 덮어? 어, 요거 꼭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보셔야 돼.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늘부터 하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수학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그거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진행할 거고, 그거 아마 내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알았지? 그럼 일단 아무튼 이 두 가지 파트는 민서 거기도 공부 다시 한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듣자고 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 말고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 나오냐면, 첫 번째로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 먼저 나옵니다. 근데 사실 1차 부등식은 언제 했어? 중3 때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차 부등식은 아니고 어떤 1차 부등식을 잠깐 가지고 오냐면 연립 얘기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서 사실 보고자 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 정도? 뭐? 이렇게 생긴 부등식. 이 연립 부등식인 거 알고 있지? 이거는 완전 기초 문제고, 이거 말고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방금 것도 자주 나오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절대값 기호. 1차 부등식에서 시험이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뭐 90% 절대값 기호예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인 녀석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해봐. 절대값 x의 정의가 뭐야? 중학교 때 배운 정의.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의. 그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값 x라는 거는 x라는 놈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세요, 가까우세요, 이 얘기잖아.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너희 중학교 때 배웠지.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로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로 넘어오냐면 일단 요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쉽죠? 방금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2x-3의 범위가 마칠 7 사이. 크면은 바깥법이 작자 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맞죠? 패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거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준서야? 자꾸 준서만 물어보네. 신영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무시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풀이는 당연히 범위 나누기입니다. 얘는 그냥 푸는 거야. 알았어? 민서도 잘 들어놔. 얘는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교과서적인 풀이는 범위 나누기가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에서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 범위 나누기로. 근데 내 안 내, 서술형에. 서술형 문제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아까운데 이거 내 안 내. 안 내거든. 없어도 안 내고 없으면 못 내지. 아무튼 안 내. 그러면 너희들이 썰1 풀 필요 있어 없어?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냐면 자, 포인트는 어디다? 절대값 기호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썰2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가냐면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뭐? 양수, 음수. 알았어요? 그러면 뭘로 풀어? 연립부등식으로 풀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맞아요? 네, 무조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옆에 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썰1은 이게 여기에 상수면은 사입범위로 하면 되지만 옆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이게 썰1의 포인트. 교과서적인 풀이라면 실제 풀이는 너희들이 풀 때는 연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절대값 기호가 하나밖에 없어 라는 얘기고. 그러면 세 번째 누구?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 짝수로 가자.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뭐 그래프도 맞기는 한데 굳이 그래프로 간다기보다 그래프도 좋아. 좋은 풀이야. 범위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죠. 알았죠? 더 이상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등호는 한 번은 붙이세요. 이 둘 중에 한 번, 마이너스 둘 중에 한 번은 붙이세요. 나는 옛날에는 크다 쪽에 무조건 붙였었거든. 근데 요새는 나도 좀 바뀌어서 그냥 가운데다 붙입니다. 한 번만 붙이시면 되니까. 알았지? 네, 이렇게 푸는 거. 그거 하나 나오거나 연립 1차 부등식에서 할 얘기는 사실 없기는 한데 연립을 하다 보면 저기 2차 부등식을 풀다 보면 가끔씩 튀어나온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1차 부등식 포인트인데 1차 부등식이 해가 이상하게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해가 없거나 혹은 모든 실수인 조건. 오케이? 기억하세요. 어떤 형태를 반드시 띄고 있어야 되냐면 x의 개수는 무조건 0. 오케이? 그리고 옆에 어떤 양수가 나오면서 크다라고 하면은 만족 못하지. 0이 어떻게 양수보다 커? 얘가 해가 없다야. 그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0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야. 그리고 어떤 음수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크다로 먼저 할까? 크다라고 하면은 모든 실수예요. 어떤 음수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해가 없어지는 거. 이건 기초 상식이니까 기억하세요.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 얘기 잠깐 하면서 부정과 불능 뭐 이런 거 옛날 교육과정에서 할 때 그때 나오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알았죠? 대신에 1차 부등식에서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를 갖는다. x의 개수는 누구? 0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았죠? 요거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생깁니다. 자, 도입부는 너무나도 쉬운 거고 이미 선행을 한 너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할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든 1차든을 다 떠나서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방정식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함수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함수가 뭐냐면 y는 fx, y는 gx. 어떻게 생각하면은 함수라는 것도 x, y 문자 두 개에 대한 식 하나, 부정방정식이거든.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졸라 많지.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졸라 많거든. 그 부정방정식 두 개를 공통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게 함수의 교점 찾기, 연립하는 거. 어쨌든 이 놈 둘이 뭐 해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겹치는 해를 찾아주세요니까 뭐해? 둘이 연립한다, 그치? 연립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방정식에 뭐? 실근을 찾으러 가는 게 교점의 x좌표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라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럼 이번에는 누구로 가? 부등식으로 갑니다. 부등식이 뭐야? 부등호 방향으로 나오는 거지. fx가 크다. fx가 크다는 얘기는 fx 자체가 뭐니까? y좌표, gx가 y좌표를 의미하니까 y좌표가 더 크다. 신영아,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y좌표는 누가 커? 뭐 어떻게 판단을 했어? 더 높다. 뭐 위에 있다. 그치? y좌표가 크다는 건 결국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결국 뭐야? 둘 중에서 누가 위에 있나요? 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게 바로 부등식이라서 부등식 초반에 등장하는 게 바로 함수에게부터 출발해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풀다 보면 함수에게에서 부등식 넘어올 때는 자연스럽게 잘 한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함수에게 줘놓고 나서 문제를 퉁 내잖아? 우르르 틀려와요. 왜? 몰라. 연결고리를 함수에서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부등식을 잘 만드는데 부등식을 보고 함수를 떠올리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하나가 연립 부등식 뒤에 나오는 내일 하겠다라고 했던 누구? 근의 분리 파트. 거기가 사실 수학 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 물론 우리 반이 잘 할 것 같긴 하지만. 자, 아무튼 갑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2차 부등식으로 가보자. 원래 2차 부등식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선행을 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뭐 사입범위, 바깥범위 하겠지만 그것도 등장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 그럼 너희들은 뭐 해? 일단 y는 함수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맞죠? 근데 그때 약속.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최고차항에서는 뭘로 만들어서 푸는 게 편해? 인수분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고차항에서는 양수인 게 편해요. 맞지?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상태로 인수분해 잘 안 하잖아. 양수를 만들어요. 그때 양수를 만들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결국 최고차항에서는 무조건 양수고 만약에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뭐가 되거든? 요 범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요 범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니까 바깥 범위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0보다 뭐가 되면 작다라는 부등식이었다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작다 아래로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세요는 사입범위다, 그치? 그래서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1, 3 마이너스 해서 아무 고민 없이 사입범위로 가잖아. 그렇게 풀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둬야 나중에 함수 얘기에서도 부등식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고 부등식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함수 얘기로 넘어가서 해석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선생님들이 초반에 일부러 계속 설명하는 거야. 처음 선행을 할 때도 해주고 두 번째 선행할 때도 해주고 내신 대비할 때도 해주고 시험 대비할 때 또 해줘요. 그 얘기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를 갔을 때 자꾸 함수로 해석을 못해. 오케이? 인수분해를 할 줄은 알고 풀 줄은 아는데 부등식만 풀 줄 알고 함수에서 넘어온 걸 잘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알았지? 귀찮아하지 말고 잘 접근하세요. 그러면 바로 어떤 문제 하나 풀 거냐면 이렇게 안 넘어가. 563번 풀어보세요.
풀었죠? 준서 풀었어? 네, 가보자. 자, 기억. f 감마랑 f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개의 f 함수값을 물어보니까 y 좌표를 찾으러 가는 거다, 그치? 감마를 넣었을 때 y 좌표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얘가 f 감마예요. 두 번째 얘는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둘의 중앙에 있는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뭐야? f에다 넣었으니까 이거잖아. 미쳤나봐. 이걸 왜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 얘는 뭐예요? 그래서 3입니다. 맞죠? 네. 두 번째 니은은 이거는 방정식이다. 그치? 너희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거 뭐? 곱해서 0이 되려면 뭐야?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된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 fx가 0이 되는 거. 누구? fx 함수가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 일단 누구? 알파 또는 베타를 찾아놔요. 두 번째 또 누구일 수도 있네. fx-gx는 0일 수도 있네. 그 말은 뭐야? fx는 gx. fx-gx가 뭐 하는 거?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누구 하나가 추가가 돼요? 감마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세 그는 뭐야?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 이게 이번 거다. 그치? 뭐야?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보다 작다. 뭐야? 함수가 작다는 건 뭐가 작다? y좌표가 작다. 즉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fx는 gx보다 작아요. fx 이 곡선이 직선보다 내려가 있도록 하는 범위. 여기다. 그치? 어디부터? 감마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 감마부터 베타까지 틀렸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많이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 두 가지 보기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쉬운 거. 리얼. 예를 들어서야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내가 지금 막 쓰기는 했지만 결국 곱의꼴로 만들었을 때 양수 이거다. 그치? 또는 쉽게 나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곱의꼴로 만들었을 때 음수. 둘이 뭐하다? 곱해서 음수. 뭐야? 곱해서 음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치면 어떻게 하면 돼?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부호가 반대인 곳. 왼쪽부터 쭉 이어져 오다 보면 처음에 부호 어때? 둘 다 위에 있어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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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근데 뭐 알파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fx는 음수인데 gx는 양수. 맞지? 그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언제까지? 베타까지. 그 다음에도 계속 부호가 반대네요. 아, 해는 뭐야 그러면? 해는 뭐하다? 알파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지. 알았니? 맞아? 하나 빠졌다. 그치? 누구 하나 빼야 돼. 베타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0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절대로 답을 쓸 때 x는 알파보다 크다. 단 x는 베타는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았지? 귀찮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 범위로 반드시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쉽고 이거 이제 가끔씩 기억해야 되는데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뭐 이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내가 써줄 건데 이거는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봐. 자, 둘의 차이 알겠어? 지금 그래프랑 무관합니다. 그냥 부등식이 나와서 기억나서 까먹을까봐 먼저 얘기하는 건데 이 둘의 차이 알겠어? 학교 시험 단거리예요. 민서 혹시 배웠나? 어디선가 한번 풀어봤을 텐데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이 둘의 차이 알겠어? 잘 모르겠어? 신이 알겠어?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너 알겠어? 준서 알겠어?
잘 모르겠어? 민서 알겠어? 봤던 것 같은데? 봤던 것 같으면 혹은 모르겠으면 뭐 기억이 안 나면 지금부터 해석해봐. 원하는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이 알겠어? 잘 모르겠어. 위의 녀석은 있잖아. 포인트가 뭐냐면 똑같은 x가 들어갔을 때 f가 더 커요라는 얘기라서 오케이? 밑에다 다시 써줄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는 똑같은 x가 들어간 상태라서 어떤 예시를 보여주면 너네가 이해를 구분을 할 수 있냐면 fx, gx예요. 근데 두 번째 녀석이 하고 싶은 얘기 뭐 모든 실수가 임의의 실수다. 근데 임의의 두 실수. f에는 x1이 들어갔고 g에는 x2가 들어갑니다. 둘이 어때? 들어간 게 다르다는 게 포인트야. 그 말은 다른 x를 넣어도 항상 f가 위에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얘가 뭐 원하는 예시는 fx가 이거라면 gx는 이렇게 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요. 둘 다 이차함수라면 이런 얘기겠지. 언제 자주 나오냐면 수투에서 자주 나와요. 수상보다는. 물론 수상에서도 나옵니다. 왜 수투로 넘어가냐면 수상에서는 끽해봐야 이차함수밖에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수투로 가면 3차, 4차 함수를 가지고도 물어보거든. 수투에서 또 만날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만나고요. 둘이 구분하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보다는 원래는 모의고사 빈출입니다. 물론 1학년보다는 5학년으로 갔을 때 더 자주 나오는 녀석이긴 한데 너네 학교들은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들을 덜어 심어놓는 학교들이 많아서 꼭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민서 알겠어? 한번 아마 봤던 기억 날 거야. 봤던 기억 맞을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짓에서 보기, 니은, 디귿에 자주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랑 같이 자주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라서 이건 너네 반 아마 했었을 거야.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하여 빵 해놓으면 이거는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주는, 즉 이차함수로 치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를 알려주는 녀석입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 녀석과 함께 자주 나오던 놈이야. 모의고사에서 디귿 이런 데다가. 알았지? 신유 기억나? 요거 아무튼 잘 정리해놓고 꼭 기억하세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커지세요 라는 얘기야. 알았지? 네, 잘 정리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녀석은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힘들어하는 녀석은 요 녀석들은 여기까지는 다 쉽고 2차 부등식 자체에서 힘들어하는 녀석은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는 녀석으로 넘어가야지.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초반에 이제 많이 틀리는 녀석들. 지금은 너희가 겨울방학 때 한 거 잘 기억하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해보자. 뭐냐면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또는 주어진 2차 부등식.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해라고 하는 거는 2차 부등식의 일반적인 해가 뭐야? 어떤 상수 두 개의 사이 범위. 맞지? 또는 바깥 범위. 맞나요? 그렇게 나오는 해가 일반적인 해입니다. 2차 부등식은. 근데 특수한 해, 좀 독특하게 생겼다. 어떤 녀석이 특수한 해에 속하냐면 해가 모든 실수인 거. 즉 항상 성립하는 거. 해가 없는 거. 해가 하나 있는 거. 부등식인데 하나 있는 거. 하나 빼고 모든 실수인 거.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특수한 해라고 부릅니다. 그럼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주는 건데요?
판별식이라고 제발 연결 짓지 마세요. 알았죠? 나중에 그거는 알아서 판별식으로 가게 돼 있어. 그 전까지는 기본 풀이는 무조건 뭐라고 기억해두세요? 함수로 해석하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물론 너네가 겨울방학 때 많이 연습을 했고 그게 이미 잘 기억이 나는 상태라면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는 게 맞아. 2학년들한테 내가 야 특수원을 갖는 2차 분식 어떻게 풀어? 라고 했을 때 애들이 판별식이요 하면 맞아 라고 해. 근데 1학년 때는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뿐이야. 알았지? 자,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냐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스텝 3로 가야 되냐? 야, 이 부등식 파트 내신고생이 난리 났다. 왜 이렇게 다 건너뛰었어? 여기는 좀 심한데? 잠깐만 있어봐. 프린트. 좀 심하잖아. 이거 뭐 다 건너뛰어놨어. 다른 문제지. 일차고 여기 있다. 쉬운 거 하나 가자. 뭐 이미 잘 하겠지만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실수 A의 최대 대값을 찾아주세요. A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기기. 고. 저 풀기까지만 하고 쉬자. 신이 풀었어? 풀이는 쉬고 할 거니까 풀기까지만 하세요. 민서 풀었어?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마 너네는 학교 시험 미뤄져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안 미뤄졌으면 원래 부등식 쪽은 좀 비교적 간결하게 준 다음에 대신에 근해분리 이쪽 문제를 한두 개 심어 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뤄져가지고 이거 부등식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응? 조금은 하실 수도 있긴 하지. 왜냐면 이게 그 뒤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낸 거를 다시 수업할 때 강조하시는 쌤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수정하지. 어. 너네 그럼 시험 범위 안 미루겠다. 기말고사 기간. 7월 초에 그냥 보겠는데. 자, 아무튼 신영이 풀었니? 쉬었다 합시다.
자, 2차 부등식에서 아이고 약간 기본적인 부등식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는 거 아까처럼 인수분해 되는 거 안 줘요. 그걸 왜 줘? 그거는 연립으로 물어보겠지 보통. 그냥 2차 부등식에서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얘네들입니다. 무조건 물어보는데 일단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x는 a, 실수 하나 말고 나머지 모든 실수. 약간 이런 식의 독특한 해. 특수한 해가 나오게 되면 뭐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하세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둘 다 y는을 붙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노란색으로 다시 갈래. 그래서 y는 어쩌고 저쩌고 2차 함수고요. y는 0, x축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뭐하다? 아래에 있거나 누가 작다 그랬어? 함수가 작다는 건 아래에 있다를 얘기합니다. 맞죠? 다시 부등식 얘기는 뭐라고? 지워버렸네. 부등식 얘기는 뭐라고? 위아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다. 같다는 건 뭐야? 교점이잖아. 만난답니다. 오케이?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또는 만납니다. 언제? 항상. 이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양변을 y는을 붙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게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2차 함수를 그릴 거야. x축도 그릴 거야. 어떻게?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뭐 하도록? 아래에 있도록.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일단 어떻게 돼야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엎어져야지. 최고차항의 개수를 음수로 잡아줘야지. 그게 첫 번째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세요.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푸는 거야?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은 뭐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판별식으로 풀러가는 거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뭐야? 4-a 제곱에 마이너스 3이지 저거. 플러스 3에. 그럼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아지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10중 8구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습니다. 야. 오케이? 근데 그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가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이 할 줄 아는 인수분해 되는 2차 부등식을 다시 풀면 되는데 최고차항에서 뭐로? 양수로 만드는 맞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a제곱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고. 그러면 a는 뭐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다음오잖아. 알았지? 자, 밑에 거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a의 범위는 저거다. 아마 문제가 몰라 뭐 음수 a 쏘리 얘들아 쏘리 나도 틀렸네. 이거 써야지. 그지?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풀어보세요. 밑에 거. 풀었어? a 1보다 크다 해서 안 나오지. 준서. 넌 뭐하니? 함수를 안 만들고 있잖아 자꾸. 자, 2차 부등식이다 그치? 2차 식의 꼴을 띄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해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조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진영아 뭐 해야 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방금 얘기했잖아. 뭐 하라 그랬어? 함수로 해석을 하자고. 함수로 해석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양변에 있는 놈을 둘 다 뭐 붙여준다고?
뭐 붙여줘? y는 그럼 이제 너희들은 요렇게 생겨있는 함수랑 요렇게 생겨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크다 작다 위아래에 대한 얘기니까 왼쪽에 있는 저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보다 뭐하다? 크다는 말은 위아래야. 위에 있습니다잖아. 언제? 항상. 항상 위에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달라니까. 오케이? 그래프를 왜 안 그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저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그려주면 돼? 신영아. 이 참수는 뭐 아니면 뭐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아래로 볼록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야 돼요. 맞죠? 항상 위에 있으면 되네.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 누구? a-1이 뭐면 돼? 양수면 된다 그치? 이거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나서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의 개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뭐로 풀면 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풀면 되잖아. 맞지? a-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1의 4a 플러스 2 0보다 작아 커? 작아요. 절대로 이 부등식의 방향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고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야. 안 하고 판별식만 기억을 하면 애들이 자꾸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하고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자.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1창 마이너스 2a 요거부터 하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빼내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0 사라지고요. 1과 3 됐죠? 그러면 a제곱이 1보다 큰 거니까 a는 뭐 아니면 뭐? 1보다 큰 거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자, 두 개 나오면 항상 다시 처음 거. a는 1보다 큽니다. 랑 겹치는 범위를 써주세요. a는 뭐야? 1보다 크다. 그래서 준서는 1보다 크다 해서 멈춰 있어. 자, 그러면 왜 이 문제는 틀렸냐면 요거야. 뭐?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2차항의 개수를 0인 경우를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랑 그냥 부등식이라서 0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두 개예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2차 부등식 당연히 내지. 근데 그냥 부등식도 내요. 왜? 학교 시험은 왜? 어떻게든 너희들 틀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 100점을 만들고 싶은 게 선생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시험을 출제할 때만큼은 어떻게든 틀리게 내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2차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로 푼 거야? A가 1이 아니라면으로 푼 거야. 그럼 뭐도 풀었어야 돼? A가 1이었다면도 풀어야 돼요. 2차가 아닐 때, 2차일 때. 알았지? 그래서 A가 1이라면 대입을 하자. 부등식. 그럼 뭐야? 6은 0보다 크다.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면 얘도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답은 이거예요. 알았죠? 최소값 A는 얼마? 1. 이거 진짜 중요하다, 민서야. 알았지? 이번 시험 무조건 나온다. 알았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또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 또는 뭐 아무튼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 중에서 그냥 부등식으로 내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문자 하나짜리 한번 해봤어요. 문자 2개짜리도 한번 해보자. 566번 풀어보세요. 566 얘들아 뭐 항상 이렇게 푸나요?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보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많이 있었잖아.
제곱식들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다른 방식도 있잖아. 얘를 x만을 문자로 먼저 바라보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잖아. 뭐야? 함수를 해석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은 아직은 기초 단계니까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뭐합니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맞죠? 또는 만납니다. 그렇지. 접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 붕 떠있도록 그릴 거 아니야. 이거는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되고 최고차의 계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만난 것까지는 괜찮다 그랬어. 맞지? 그러면은 둘이 어떻게 됐어?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뭘로 풀어야겠네? 판별식으로 풀어갑니다. 맞죠? 4분의 D로 갈게요. 그럼 뭐야? y제곱에서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2를 계산해주세요. 그게 뭐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자, 결국 따라간다. 조심해야 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고 안 만나니까 작아야지. 자꾸 까먹는다 이거. 벌써부터 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진짜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 시험 봐서 알잖아. 미안. 시험 봐서 알잖아. 학교 시험 막상 고등학교 시험에 가보면 중학교 시험이랑 차원이 달라. 겪어봤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그런 점수 너희들 받아본 적이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로 갔더니 갑자기 항상 뭐 대충 해도 80점은 무조건 넘고 아니 조금만 실수만 안 하면 95점, 97점, 100점 받던 애들이 고등학교를 딱 가는 순간 갑자기 5점, 6점, 7점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치?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 시험 볼 때의 마인드가 평소 마인드랑 달라. 여유 자체가 달라.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학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너희들이 풀 때 사실 내가 테스트 시간을 되게 느긋하게 주고 있잖아. 고작 5문제를 20분 동안 풀라는 사람이 어딨어. 5문제면 몇 분? 최장 15분 컷. 보통 5분에서 10분 컷 나와야 돼. 고민이 너무 길다란 얘기야. 그 말은 뭐야? 연습이 아직 덜 돼 있다는 얘기거든. 먼저 학교 시험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 초조해지잖아. 초조해지면 알던 것들도 막 틀려와요. 그 다시 끝나고 보면 어때? 여유 있게 보면은 이걸 왜 틀렸지? 뭐야 플러스인데 왜 마이너스를 썼지? 이항을 하다가 하나 3개를 이항해야 되는데 하나 마지막 거 꼭 부호 하나씩 실수를 해요. 왜? 초조하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초조해지면 다른 문제 풀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소에 계속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상권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가자. 그래서 이건 뭐야? 최고의 계수가 마이너스 2 음수인 2차 부등식이니까 양수로 바꾸자. 부호 바꿨어요. 부호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2까지 나누면 더 좋겠다 그치? 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이 녀석이 또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알겠나? 이거예요. 두 번째 판별식으로 갑니다.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a제곱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a는 마이너스 1과 1 안쪽 범위로 가는 거야. 이게 이제 a의 범위. 그럼 뭐야? 정수의 개수니까 3개겠네. 알았어? 문자 2개도 똑같이 풉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준서 풀이 보고 나니까 생각난 건데 이 문제는 가능한 거다.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야. 너 완전 제곱식 만들었지? 그럼 뒤에 거 뭐야? 얘도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뭐 A의 범위 들어갈 수 있잖아. 판별식으로. 또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야?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그게 요거잖아. 요거잖아. 맞죠? 네,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최저의 예수가 알아서 양수를 맞춰져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한다. 알았지? 네, 아무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고1 때는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가우스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 지난번에 가우스 얘기 간단하게는 해줬을 거야. 방정식에서도. 근데 그때 했던 얘기 말고 하나 더 추가하자. 자, 가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는 이거면 x의 범위 뭐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지. 맞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지난번에 한 거라면 추가로 하나 알아둘 상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값은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ax는 a 절대값 x랑 똑같아요. 끄집어내면 돼. 근데 절대값은 플러스 a는 끄집어내지 못해요. 근데 가우스는 있잖아. 양수 a에 대해서 곱한 놈을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더한 놈은 끄집어낼 수 있어요. a가 정수라면. 이거 상식으로 알아도. 그럼 내가 몇 번 때문에 그랬냐면 568번. 거기 보면 가우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가우스 x 플러스 4가 있잖아. 다른 가우스가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왜? 이렇게만 돼 있으면 서로 다른 가우스니까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 근데 범위는 안 나눠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쉽거든.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근데 다 지워도 되나? 너무 빨리 지운 것 같은데. 뒤에 뭐야? 마이너스 11?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끄집어내달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가우스가 나와서 치환형으로 풀 수 있게 풀어주는 게 더 쉬워요 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는 뭐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일부러 설명했어. 요거. 잠깐만 이거 잘못 썼다 그치? 쏘리. 이건 가우스. 이거 A만 끄집어내는 거. 정수 A만. 요거. 알았죠? 정수 배는 끄집어내지 못해. 왜요? 정수 배 왜 못 꺼내요? A를 곱함으로써 정수가 될 수 있잖아. X는 2분의 1인데 A가 2 이런 거라서. 그래서 못 끄집어내. 곱하는 거는. 근데 더하는 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 거꾸로 됩니다. 가능한 것들이. 알았지? 알았지?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특선 해중에서 뭐만 계속 풀고 있어? 모든 실수만 풀고 있었다 그치? 미지수 하나짜리, 미지수 두 개짜리. 미지수 하나짜리에서는 최고차이 계수가 정해진 거, 미지수인 거. 맞죠? 그럼 이제 또 다른 특수한 해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내가 칠판에 써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다. 보고. 풀어주세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AX제곱. 와, 이게 뭐야? 인상 피자? 책을 피자. 너네 피자 알볼로 알아? 거기에 꿈을 피자 있잖아. 아, 재미없나? 근데 아니 난 그게 제일 어이없는 게 그거야. 배민도 마찬가지인데 꿈을 피자라고 하면은 아니 토핑이 뭐가 올라가는지 설명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꿈을 피자 해놓고 설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시키라는 거지? 그냥 사진만 보고 거기에 뭐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갑자기 따끈따끈한 파인애플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 인상집 부른 거 보소. 나는 좋아해. 근데 좋아한다기보다는 먹긴 먹어. 난 따뜻한 파인애플 맛있던데. 달달하던데.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기는 한데. 나는 오히려 그거 싫어해. 너희들은 이해 잘 못하겠지만. 줘? 꽂아줄게. 포테이토 피자.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맘스터치도 사실 별로 안 좋아. 야, 바로 옆에 있네. 맘스터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얘기해도 되나? 감자튀김이 맛이 없어. 애들이 다 이해 안 되는 게 맘스터치는 감튀 때문에 먹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냥 나는 정확하게 맛이 없는 게 시즈닝은 맛있지. 시즈닝은 맛있는데, 감자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삶은 감자의 식감이 나잖아, 속이. 겉은 바삭한데, 속이 너무 그냥 삶은 감자야. 나는 감자튀김을 약간, 어차피 감자튀김을 먹을 거면 약간 기름기 있게 좀 촉촉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너무 삶은 감자야. 아니, 안 먹어봤어. 노브랜드 버거는 봤어. 나 싫어합니다. 난 그래서 해시 포테이토 이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막 치킨집 이런 데서 보면 해시 포테이토 넣어주는 나 그거 빼내서 버리거든. 근데 포테이토 피자들은 전부 다 해시 포테이토잖아. 나 그래서 안 먹어. 식지. 그렇지. 고구마 무스 이런 건 좋지. 식성이 비슷하구만.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슈림프 피자. 이런 건 좋아하지. 어. 뭐야. 피자 알볼로 말고 미스터 피자 옛날에 유행할 때. 요즘도 유행하나? 미스터 피자에서 항상 슈림프 골드 이런 거 시켰거든.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모르겠어, 나도. 갑자기 내 식성을 왜 얘기했지? 꿈을 피자. 인상 피자. 피자? 나 피자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피자라는 음식 자체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 이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피자는 그냥 고르곤졸라 정도까지만. 얄쌍한 피자. 아니면 그거 얄쌍한 똑같은 얇은 도우, 약간 또띠아 같은 도우에다가 위에 막 시금치하고 막 이런 막 풀떼기 많이 얹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 말아 먹는 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피자들. 그런 거를 먹지. 우리나라 피자 별로 안 좋아해. 뭘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빈대떡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두꺼워. 우리나라 피자는 딱 유일하게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건 딱 하나 치즈 피자. 그것만 먹어 사실. 누구랑 피자를 먹으러 가면은 뭐 이거 좀 먹긴 해도 그런 의미에서
풀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 자, 풀었냐? 결국 해가 없다라는 이거 자체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거든. 이것도 2차 부등식일 때랑 그냥 부등식일 때랑 구분할 수 있겠지. A의 값이 0일 때랑 아닐 때로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2차니까 그냥 가자. 함수로 만들어 볼게. 자, 가자. 이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x축보다 뭐하다? 아래에 있다. 언제? 있지 않다. 그럼 어디에만 있다는 얘기야? 오직 위에 있거나 만나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래로는 안 내려가면 돼. 아래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맞죠? 아야. 그럼 x축이랑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일단 뭐? A는 양수입니다. 또 하나. 요거까지는 허용한대. 그럼 어떻게 돼?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하고 있다는 얘기네. 맞지?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되니까. 그럼 뭐로 풀어야 돼? 교점의 개수 판별식. 그래서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아무튼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은 전부 다 뭐다? 다 판별식은 판별식이에요. 가자. (0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됐죠? 요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4a 마이너스 a 3a 플러스 4 작거나 같으세요? a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1, 4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a에 보면 어떻게 됩니다? 작작 큰큰.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양수만. 그래서 처음에 저런 거 찾아놓으면 똥을 좀 쳐놔. 너네 풀 때. 나는 색깔 다르게라도 하지만 너희들 풀 때는 안 하잖아. 색깔이 똑같잖아. 다 샤프잖아. 네. 똥을 쳐놓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최고 차이 개수 부호. 동그라미 쭉 쳐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 100% 까먹어요. 너네. 알았지? 정수의 개수를 찾으세요 했는데 막 뭐야? 범위를 찾으세요 하면 아무 이슈 없이 이걸 답으로 팡 씁니다. 객관식이면 보기에 또 이게 있어요. 희한하게. 오케이? 됐죠? 됐죠? 무시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거 있겠어? 해가 하나인 것도 있을 거고 하나 빼고 전부 다인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다. 그치?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 다른 문제집에서 하나만 더 풀어볼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이상한데 쳐다보지 마세요. 이걸로 해볼까? 보자. 2차 부등식. 기기. 이거 한숨이야. 오. 응, 갔다 와. 시작할까요? 보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과 같은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함수로 만듭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네. 이상하다. 그치? 부등식인데 일반적인 해는 아니니까 함수로 해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는 곳이 오직 한 점에서만 발생합니다.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범위가 되잖아.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고 만나기만 하세요라는 얘기라서 무조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올라가지 않아야 돼.
맞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구?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만나니 안 만나니? 접합니다. 접하니까 뭐로 넘어가자? 판별식으로 가자. 그래서 플러스 조심하고 얘가 0보다 같아야 됩니다. 0과. 그래서 k제곱 4k 상수 3. 그래서 어이? k가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인데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만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뭐 결론을 뭐 약간 난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굳이 너네들이 만약에 외운다 치면 내가 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 외울 거면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어? 오케이? 외울 거면 이렇게 외우세요. 판별식 무조건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답니다. 알았죠? 저 등호는 부등식의 등호랑 똑같겠지. 근데 얘가 0보다 크든 작든 해가 항상 성립하든 해가 없든 0보다 작은 쪽이에요. 항상. 알았죠? 안 만나야 되니까. 알았지? 알았냐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해야지. 저런 녀석 중에 조금 느낌이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또 풀어보세요. 뭐냐면 이게 민서 보니까 봐. 안 찍다가 이거 써주니까 찍었어. 외워야겠다는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건 맞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우는 게 좋긴 해. 그리고 빨리 풀 수 있거든 일단 결론적으로. 나도 외우는 거를 최대한 지양하기는 하는데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사실 외워져 있어야 정상이긴 해. 판별식도 그렇고 오메가도 그렇고. 안 하는 거. 지향은 그렇죠. 나는 그게 제일 어이없는데. 유견패. 아니 야 6연패가 6번 연속으로 진 것도 되고 6번 연속으로 우승도 되잖아. 이 뭐야? 난 그게 제일 어려워. 재패했다 할 때 그 패자겠지? 그게 제일 힘들지. 6연패. 어? 뭐라는 거야? 그치. 그건 잘 하는 거지. 보통 6연패 그 6번 우승 그거는 진짜 우승. 경기에서 이기는 거 말고 대회를 이기는 거는 연패 뭐 이걸로 쓰잖아. 그치 메달 따거나 이런 거. 근데 이제 한 경기를 이기는 거는 6연승, 6연패, 뭐 졌다, 뭐 이겼다 이렇게 쓰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한글이 제일 어려워. 약간 그때그때 다를 때도 많지. 그치. 진짜 어려운 과목이야. 아니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어려운 언어야. 우리는 그냥 말을 하니까 아는 거지. 우리도 솔직히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치면 만점 못 받을 걸. 만점이 뭐야? 고득점 안 나올 걸? 그런 의미에서 풀어보세요. 한글이 어려우니까 수학을 잘 해보자. 뭔 소리야? 의식의 흐름대로. 자, 풀어보세요. 주어진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보통 정수 A의 개수, 정수 A의 최대값, 정수 A의 최소값 찾으라는 얘기는 A의 범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치? 그 정수 A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거 보니까 보통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 나올 가능성도 뭐 일단 커 보이기는 하고. 아무튼 그거. 네. 네.
일단 80년대 후반이면은 한양공대 엄청 세던 시절이지. 물론 내가 그때도 나는 그때 한두 살이었어가지고 나도 잘은 모르는데 나도 듣기만 한 건데 90년대 초중반까지는 한양공대가 되게 센 편이었어. 한양공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세던 시절이었어. 근데 그게 90년대가 거의 막바지일걸? 그 뒤로는 한양공대가 많이 내리막길을 걸었지. 다른 학교가 올라왔다기보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전히 한양공대는 세긴 셉니다. 위에 선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끌어주는 게 강하니까. 그놈의 학연. 그래서 고대 공대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공대를 놓고 보면 너 이과냐 근데? 공대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질문이야? 아 그건 아니고. 아, 아. 공대를 놓고 보면 제일 위에 뭐 있어? 당연히 서울대 있고요. 카이스트 있고요. 포항공대 있죠. 그 세 개 쓰리탑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연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고대, 공대만 놓고 보면 고대가 확실히 아래 있긴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야, 우리 정도면 양 어떻게 쓰냐? 우리 정도면 고려대랑 맞먹지 않아? 하고 기어오른다고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맞먹는다라고 생각하는 한양공대 애들이 많아. 실제로 성적이 한양공대가 고려대랑 많이 비벼 있어. 연세대 성적이 이 정도라 보면은 고려대 성적은 이 정도의 공대 그리고 한양공대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비는 애들이 좀 있어. 특히 한양대 기계과들은 고려대학교에 좀 비인기 공대들보다 높아 실제로. 그런 데들이 많아. 네, 연대 나왔죠? 그럼요. 아, 봤어? 그 디테일을 봤어? 한양대는 여기 있었어. 디테일을 봤어? 최대값, 최소값. 음? 아, 나 8, 전두환 시절. 난 태어났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어. 세상에. 왜 박수 치냐?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그거 할 얘기가 있지. 이게 우리 학교에서 항상 그 연고전 시즌이 되면은 연세대학교 그 이제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큰 사거리가 있고 거기 잠깐만 있어봐. 여기 이제 넘어가면 그게 굴다리가 있어. 지하철. 그럼 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신촌이 있거든. 신촌의 번화가에 이제 옛날에는 차가 다녔으니까 요새는 차 없게 막아놨는데 여기 이제 건물들이 막 서 있잖아. 건물들이 막 서 있으면 여기다가 현수막을 한 30개쯤 걸어놔. 신촌 지하철역 가는 데까지 우리 학교 정문부터. 거기에 파란 색깔로 뭐 써놨냐면 고려대를 까는 고려대 비방용 현수막들을 둘러게 걸어놔. 마찬가지로 안암에 가면은 빨간 색깔 현수막에 연세대 비방용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거든. 거기에 매년 항상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연고전 고대만의 고연전. 그러니까 항상 걸리는 슬로건이라 해야 되나? 그냥 문구 중 하나인데 아니야.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옛날로 돌아가 보자. 연세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나? 연고TV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옛날로 올라가면 연세대학교에 그 위에 그 전에는 뭐가 있을까? 알아? 연희 전문학교가 있어. 그게 세브란스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연세대학교거든.
그럼 고려대학교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보성전문학교가 있어. 그때부터 사실 연희전문학교랑 보성전문학교는 라이벌 관계였어. 원래부터. 옛날부터. 연세대, 고려대라고 부르기 전부터. 그때도 연보전이라 불렀었어. 실제로 명칭, 이건 정식 명칭이야. 그러다가 연세대학교 고려대로 가고 나서 연고전이 그래서 정식 명칭이었어. 근데 정식 명칭. 그냥 그 이제 고유 명사지. 고유 명사 자체가 연고전이었어.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연고전 했는데 이게 고연전보다 발음하기 편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야. 연고전 하면 연대가 앞이 아니냐. 그래서 명칭을 바꿔 쓰자. 라고 해서 사실 연고전과 고연전이라는 명칭을 이제 요즘은 반복해서 쓰거든. 주최하는 학교를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해. 연대가 주최할 때는 고연전이고 고대가 주최할 때는 연고전이라고 불러. 일부러 거꾸로 해줘. 주최하는 학교가 뒤로 가게. 그러면 연고전 시절에는 고려대 주최니까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고대 안암 가서 하고 고연전 하는 날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에서 이제 뒤풀이를 막 하거든. 연대생, 고대생 다 모여가지고 막 술 파티 하는 거지 뭐. 뭘 뒤풀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쓴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입에 이거 있어.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은 연고전이 정식 명칭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연고전을 아는데 고려대학교는 자꾸 고연전이라고 우긴다. 아유. 그렇지. 근데 스카이는 사실 이게 하늘과 같은 대학교라는 의미에서 스카이라는 하늘 뭐 고유 명사를 빌려와서 SKY 부를 뿐이잖아. 그 뭐 있어?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이렇게 있잖아, 두 개. 이런 거 있지. 고려대 사람들, 서울대, 고려대, 육군사관. 고대들은 이러지. 근데 서연고가 맞지 않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고대들도 속으로는 그치 서연고랑 고등학생들 불렀지 했는데 주변에 고대생들의 지인들이 있거나 하면은 꼭 서고연 이런다. 이상하지? 어색하잖아 이게. 서연고가 맞아. 자 아까 쓰다한 거. 서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실제로 대한민국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 고등학교보다 연세대 고려대의 그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자, 연세대가 있고 고려대가 있어. 과끼리 비교해보자. 연세대랑 고려대 비교해보면 뭐 제일 썼네. 고려대. 우리 항상 이거 연고전도 이렇게 쓰는데 연고전 이렇게 쓰는데 연전. 나도 모르겠어. 우리도 그냥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역사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야, 의대 비교해봐봐. 연세대가 높냐 고대가 높냐. 이건 솔직히 이거는 너무 넘사다 그치. 연세대 의대는 솔직히 서울대 의대랑 맞먹잖아 둘이. 이제 옛날에 법대. 야 법대는 거꾸로야. 고대가 넘사. 이건 비빌 수가 없어. 사실 합격생들을 보면은 수 차이가 엄청나. 내 친구도 연대 법대 나왔지만 엄청나. 그래서 상경계열. 요즘은 얘기가 뭐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뉴스 기사에서 많이 나와. 고대 경영학과가 실제로 막 실적도 많이 내고 하고는 있는데 옛날부터 연상고법이라 불렀어. 옛날 이미니까 문과 시절, 이과가 이제 천대받던 시절. 그때부터 옛날부터 연상고법이었어. 연세대는 상경계열, 고려대는 법대. 그러면은 높아.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얘네들도 연세대 경영 떨어져서 고대 경영 간 애들 많이 있었거든. 점수 차이가 나. 실제로 합격생들의 점수 차이가. 그다음 또 뭐 있어? 공대. 야, 공대는 아까 얘기했지? 한양공대가 맞먹는다고? 그럼 또 뭐 있냐? 뭐 공대랑 이과대랑 같이. 한양공대는 어느 정도 내려온 채로 유지하고 있지. 요새는 성대가 오히려 올라오고 있잖아. 삼성 때문에. 그래서 한양공대는 성균관대보다 밑에다, 뭐 위다 아직까지 얘기 많을걸? 실제로 성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그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몰라. 내 주변에서 본 그 작년 졸업한 애도 마찬가지인데 연세대 경영 떨어지고 고대 경영 붙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연대 경영 딱 떨어지고 처음에는 연대 경영 가지 연세대 와 막 학원에서 내가 막 응원가 틀어주고 이랬거든. 노래같이. 그럼 와 역시 연봉 우와 취한다 이러다가 연대 경영 떨어졌어. 그러니까 고봉 우와 고대 최고 막 이러고 있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 작년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고 재작년이 아니라 3년 전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 경영이 몰라. 뭐 높은 애들이 한 방에 합격한 애들은 고대가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적 커트라인으로 보면 연세대가 훨씬 높긴 해요. 아직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정확하게는 포항문대를 떨어졌지. 면접 탈락. 또 뭐 있지? 체대. 체대는 고대가 높아. 대표적인 예시로 들면 이거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김연아 소년제. 알겠지? 어? 서장훈은 연세대인데 그때 당시 현주엽이 고대인가? 비슷해. 그때는 맞먹어. 물론 서장훈이 훨씬 크긴 했지.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국보급 뭐 센터니 뭐 하니까. 그 뭐 이제 농구로 보면은 연대가 좀 세긴 세. 솔직히 허훈 허웅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종현 이승 너희들은 사실 농구는 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종현 이승현 얘네들은 또 고대 애들이거든. 허재가 연세대고 이런 막 이거 왔다 갔다 해. 아무튼 근데 자 체대는 할 말이 있지. 연고전 최근 전적 그리고 전체 전적 어때요? 연세 우세 연세 우세 어휴 부끄러워라 연적 여기 있네 여기 왜 썼지? 그러면은 연고전은 선수들 이제 전공을 축구로 전공을 농구로 온 사람들의 대회야. 이게 동아리 대회가 아니거든. 그럼 이제 직업을 할 사람들끼리 붙는데 점수는 좀 고대가 높나 싶기는 하지만 최근 전적은 항상 연세대가 높아요. 이게 왜 여기가 높다라고 하냐면 연세대는 성적을 많이 보고 얘들은 실기를 많이 봐. 높게 봐. 그래서 실제 잘하는 애들은 여기 많이 가 있긴 해. 똑똑한 애들은 여기 와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약간 선출 여기는 약간 이제 지도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그러면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최근 연세대 연고전의 전적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기고 있는 게 법대 하나인데 법대가 사라졌어요. 로스쿨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판단하도록. 알았지? 열린 결말.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얘들아. 야이씨, 뭐 하다 말았냐 이거. 자. 연고전 얘기하면 할 말이 많지. 이러면 또 이제 만약에 막 고대생들이 보면 막 우기는 게 고대생들이 꼭 가지고 오는 게 야 대학 세계 랭킹은 고대가 높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성대가 연대고대보다 높아 랭킹은. 그렇게 치면 성대가 대한민국 2등 대학교냐? 그건 아니거든. 포항대는 저쪽 아래 있어. 공대 단과대밖에 없어서. 그럼 포항대는 구린 학교는 아니잖아. 서울대랑 포항대랑 어디 갈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그러면 굳이 그래 그거라도 이겨라 우린 이러고 있지 그냥. 그래서 성적은 누가 높지? 우리가 높지? 이런 거지. 시작하자. 제한된 범위에서 일단 뭐 합니다? 주어져 있긴 하지만 항상 성립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둘게. 저 범위에서 성립하라고 해서 이게 해는 아니다. 해는 이거보다 더 넓을 수 있어. 해는 더 넓은데 야, 이 범위에서 성립해? 네. 왜? 해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 범위만 놓고 보면 성립하거든. 해는 저게 아니라 더 클 수 있다. 저거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 그래서 해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럼 그래서 함수를 해석합니다. 그래프 그리자. 2차 함수가 뿅 그려야 되는데 x축보다 뭐 하다? 아래에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몽땅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저 범위에서만. 그럼 뭘 그려야 돼?
축을 봅니다. 마이너스 2다, 그치? 축구는 고려대가 잘해요. 그럼 저 범위를 이제 뭐 해보자? 나타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 범위만 놓고 보면 어때요? X축보다 내려가면 돼. 누가? 파란색 놈이. 그래서 너희들의 비교 대상은 판별식이랑 관련 있니? 판별식은 관련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돼? 요 놈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뭐로 잡고? fx로 잡아서 누구만? f2만 보라는 얘기야. f2를 쫙 구해봤을 때 그게 뭐보다? x축을 나타내는 0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등호 있으면 여기도 등호 붙이면 되고. 알았죠?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제한된 범위까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이어서 문제 조금 푼 다음에 어디? 연립부등식이랑 그 심화 파트 내일 마무리 짓자.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같은 거. 그거 많이 어려워요. 민서 거기 또 역시 공부 빡세게 해야 될 거다. 거기가 학교 시험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 알았지? 다 어렵대? 자, 선물. 그거 같이 버려. 여기까지 할게요.